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측인 장애계와 피고 측인 에버랜드는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장애계는 해당 놀이기구가 안전벨트 장치를 보강했기 때문에 안전한 놀이시설로 에버랜드 측이 본다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 안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에버랜드는 놀이기구 안내 책자에 정신적 장애인 탑승 관련 문의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에버랜드는 다른 놀이기구에 대해서도 정신적 장애인이 탑승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안전벨트 장치 자체를 임의로 해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놀이기구 이용 안내 문구를 갖고 명분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심리를 끝으로 다음 달 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지난 6월 경북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자 가족과 대학 측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경상북도 한 대학교 기숙사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여 만에 피해자 가족과 대학 측이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당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직접 사과와 폭행 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원,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한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내 장애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비롯해 전 교직원과 학생 대상의 인권 교육 실시, 장애 학생 지원센터 실태 점검과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경산 대학생 집단 폭행 사건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8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오는 9월 2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184만 명. 지난 2006년 약 91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아직도 제자리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한국 사회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가 세계 가치관 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국의 성인이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34%로 전체 평균인 19%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국가 59개국 중 51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았는데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거부감 수준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는 44%가 거부감을 나타내 54위를 차지할 만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별로 보면 한국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어쨌거나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령기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문화 수용성이 형성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어 단일민족 사관과 자민족 중심주의에 기초한 교과과정 또한 시정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미카 키비 마키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은 35시간에서 40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3% 높았으며 관상심장질환 위험도 13% 증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과도한 근무로 인한 급작스러운 죽음은 뇌졸중 때문인 경우가 다수이고 스트레스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육체 활동을 늘리며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환경 안전 상태를 평가하는 환경 안심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 안심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인증시설의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환경안전관리 기준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성명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최근 3년 내에 관련 법규 위반 등 처분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어린이 활동공간 콜센터나 관련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평가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영어마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요. 이 경기도가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영어마을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린 기자입니다. 영화 캐릭터 가면을 쓴 학생이 친구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엄연한 영어 수업 시간. 이번엔 영어 단어를 쓰고 영화 포스터를 그려봅니다. 오직 영어로만 수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안 하는 활동도 예를 들어서 쿠키 음식 만들기라던가 이렇게 영어 포스터도 직접 제작해보고 그런 활동이 좀 더 색달라서 좋은 것 같아요. 파주 영어마을에서는 쿠키 만들기나 과학 실험과 같이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비용이 부담되는 학생들에게 4박 5일간 영어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교실 밖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여 명 정도 늘어난 15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어마을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그런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4박 5일간 파주 영어마을에 머물면서 영어 실력뿐 아니라 꿈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웃사랑으로 만드는 행복한 주택,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속에 장판과 벽지를 뜯어내고 청소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습한 날씨로 누렇게 변해버린 벽면과 바닥이 그동안의 고충을 대변합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노부부는 이제 곧 산뜻하게 변할 집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힘이 납니다. 200만 원 가까이 드는 집수리 작업을 노원구와 지역 보수 수리업체들의 도움으로 무상 지원받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짐도 있고 그냥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도배 같은 거 꿈도 못 꿨어요. 도배 못하고 있다가 하면 집도 깨끗해지고 너무 좋죠. 자원봉사자들도 몸이 불편한 노부부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참 뜻도 깊고 보람 있고 또 어르신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뿌듯하고 좋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독거 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900여 가구를 목표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한 주거 개선 작업은 후원기업과 연계해 진행했습니다. 도배라든지 장판, 도색, 경우에 따라서 보일러 이런 것도 이제 교체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그런 재능을 가지신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기업과 MOU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관이 하나 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진정한 행복 공동체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한국유통협회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유통협회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한중 국가급 진푸산업지구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협회는 다렌시와 진푸산업지원 프로젝트를 결성하고 협정을 맺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상품들이 중국 전역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렌시 진푸산업지구는 랴오닝성 3대 바이오산업 집중지역 중 하나로 다렌시 하이테크 산업 발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500대 기업 중 66개 기업이 투자해 91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완다그룹의 대표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이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배리어 프리 영화로 상영합니다. 배리어 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장면을 설명해주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자막을 넣어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영화입니다. 한편 이번 영화의 해설에는 배우 정겨운 씨가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이달 25일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각장애 해설가가 들려주는 덕수궁 이야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점자 팔찌 만들기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 휠체어 럭비 대회가 진주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시도에서 참가한 20개 팀이 쿼드부와 오픈부 등으로 나뉘어 경기를 치릅니다. 한편 휠체어 럭비는 지난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서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현재 전 세계 3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이달 31일까지 삼성화재와 함께 장애인 차량 정비를 위한 드림카 프로젝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하반기 접수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재단 드림카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남자로 일어났다 여자로 남자, 일어났다 할아버지로 여자, 일어났다가 막 할머니 아이, 일어나고 막 심지어 그런다니까. 외국인까지. 어제는 자고 일어나면 손바닥이 매일 얼굴보다 다른 모습으로 컸는데 변하는 남자 우진. 오늘은 얼굴이 그에게 반이나 처음으로 크네. 비밀을 말하고 나는 싶은 자고 단 일어나면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모습이 변한다. 드디어 디데이. 오늘 엄청 우진은 그녀에게 그쪽으로 자신의 그쪽으로 마음을 고백하기로 하는데 왜 꼭 오늘이에요? 오늘 같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는 남자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충무로의 대세 배우들이 우진을 연기하는데요. 우리 결혼할까? 아름다운 영상미와 함께 내면 속 진정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사랑이 모든 관객에게 걸 전합니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빛도 소리도 없는 세상에 갇힌 마리. 수도원에 온 마리를 만난 순간 그녀의 따뜻한 영혼을 느낀 수녀 마가렛은 마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변화시키지만 이별의 시간 또한 가까워 오는데 프랑스판 헬렌 켈러, 마리 이야기 손끝의 기적. 실제 청각장애인으로 마리 역을 맡아 경이로운 연기를 선보이는 아리아나 리부아와 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까레의 연기 시너지가 빛을 발했는데요. 세대를 초월한 가슴 뭉클한 우정을 선사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소재로 감동과 위트를 선보이는 연극 녹차정원이 8월 공연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2012년 시작해 올해 4번째 시즌을 맞은 코믹 뮤지컬 드립걸즈가 11월 1일까지 CGV 신한카드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국의 마니아층을 구축한 일본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다음 달 10일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엽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 제한 뉴스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는 지적장애인이 편하게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국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